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달러,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오늘은 내용이 많아서 좀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주말부터 계속 뜨거운 감자로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오픈 AI CEO 샘 얼트먼의 거취입니다. 이건 주말관 이 타임라인이랑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한번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난 17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의 장 마감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오픈 AI 이사회에서 공동 창업자인 샘 알트먼 CEO랑 그렉 브록먼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발표를 했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장 막판에 좀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했는데 다음날 18일에 이제 오픈 AI에서 샘 알트먼의 해고가 이사회 간의 소통 단절이 원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좀 시장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샘 알트먼 CEO가 워낙 오픈 AI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분이 복귀하지 않으면 일부 직원들은 그만둔다고 다 샘 알트먼 따라간다고 이제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19일에는 이 샘 알트먼 CEO가 오픈 AI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고 새로운 AI 스타트업을 설립할 거라는 루머도 돌았는데 결국 오늘 아까 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티아 나델라 CEO가 직접 트위터를 통해서 샘 알트먼 CEO랑 그렉 브록먼 사장 그리고 같이 나온 오픈 AI 직원들 다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는 오늘 이제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 창업자 출신 분을 임시 CEO로 임명한다 했거든요. 거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AI 회사 아이콘이었던 이샘 알트먼을 자르고 결국 데려온다는 게 AI랑 별로 크게 상관없는 트위치 사장이다 보니까 오픈 AI의 앞날이 상당히 좀 어두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분들은 이렇게 샘 알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직접 왔다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다시 살펴보면요. 두 번째 뉴스는 GM의 로보택시 사업부인 크루즈가 CEO, 아니, 크루즈의 CEO가 사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GM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계속 운영해 왔는데 얘가 지난달에 사람 막 치고 끌고 다니던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크루즈 차량 운행이 중단되고 이번 달 초에는 이제 크루즈 차량 생산 더 이상 안 한다 하면서 다 리콜 조치한 다음에 이제 이 크루즈 사업을 좀 재정비한다 했었는데 오늘 크루즈 CEO 사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사업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상황인데 GM에서 과거의 크루즈를 이제 좀 키우면서 이 목표했던 게 2030년까지 크루즈 사업부에서 연 매출 500억 달러를 창출한다고 계획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좀 로보택시 사업이 아직은 좀 문제가 많고 그리고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이 결국엔 좀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GM이 목표한 연간 500억 달러 수익 낼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GM 주가가 현재 52주 신저가 부근에서 계속 맴돌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버크시 해서웨이 13F 파일이 공개됐는데 여기서 GM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는 게 나타났죠. 그다음 세 번째 뉴스는 이번 주 일요일 11월 26일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는데 현재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유가가 급락하면서 더 가격이 떨어지는 걸 방어하기 위해 오펙에서 현재 추가 감산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듯이 오늘 유가 프리마켓에서 1.8%대 상승하고 있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뉴스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국인들은 무엇을 구매하는가 이건데 이거는 자료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보시면요. 아, 이것도 하나 있는데 이 샘 알트먼 CEO가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발표 이후에 이렇게 트윗 올렸습니다. 더 미션 컨티뉴스라고. 그러니까 내 임무는 계속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우측에 여기 샘 얼트먼의 팬들이 다 오픈 AI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트윗을 올리는 거에 대해 샘 얼트먼 CEO가 이렇게 일일이 다 하트 눌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AI는 사실상 이제 샘 알트먼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거의 원히트 원더 느낌으로 좀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 번째 뉴스인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인들의 쇼핑 계획에 대한 자료인데요.
현재 여기 스태티스타란 여기 리서치 기관에서 미국인들 532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의류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클 것이라고 합니다. 약 48%가 새로 옷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블랙 먼데이 다음에 그 다음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에는 전자제품을 구매해야겠죠. 그래서 전자제품 구매도 36%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이슈가 있으면서 이런 신발에 대한 소비가 줄을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근데 또 의외로 블랙 프라이데이에 신발 살 거다 하는 응답이 이렇게 3위에 올랐습니다. 그 밑으로 뭐 액세서리, 책, 영화, 음악, 게임, 장난감 이런 게 있고요. 최근에 의류 기업들 주가가 상당히 강한데 이런 데이터에서 그게 다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자기기가 또 이렇게 순위에 있는 게 의외네요. 내일 마침 또 개장 전에 베스트바이 실적 발표 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제품 리테일 업체잖아요. 그거 실적 발표 좀 일찍 나오면은 내일 장전에 베스트바이 실적도 한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는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섹터가 퍼포먼스가 좋았는지 살펴볼 텐데요. 지난 한 주 동안 S&P 500은 2.2% 상승했습니다. 근데 가장 저조했던 섹터는 이제 경기 방어주인 필수 소비재랑 에너지, 헬스케어 섹터였는데 아무래도 지난주에 CPI가 되게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또 10년물 금리 내려오면서 이렇게 부동산 섹터가 4.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금융주도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좀 체크해볼 포인트긴 하더라고요. 이게 10년물 금리가 안정되면서 이제 채권 손실이 좀 만회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S&P 500 내에 좀 특징적인 기업들 살펴볼 텐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한 주 동안 은근히 오르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주엔 샘 알트만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또 어떤 게 특징이냐면 이제 인텔이 지난 한 주 동안 12.7% 상승했습니다. 인텔이 되게 지난 작년에는 거의 다우존스에서 최악의 기업 중 하나였는데 올해는 이게 되게 부활의 기대감과 함께 환골탈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2주 신고가 최근 계속 달리고 있죠. 그리고 월마트 실적 조금 안 좋아서 마이너스 6.5% 기록했고요. 반면에 타겟은 1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시스코 연간 가이던스 하향하면서 9% 하락했고 또 테슬라 상승한 거 눈에 띄고요. 그 외에 디즈니도 최근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에스티로더도 좀 최근 많이 상승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의료 장비 기업들도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많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징주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걸 지난 금요일 날 체크를 안 해서 이번 주에 주요 실적 발표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눈에 띄는 기업은 없고요. 오늘 장 끝나고 줌 비디오 있고 그리고 이런 거 신보틱 이런 거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월마트의 이제 창고 관리 로보트가 다 하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거좀 미국에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국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키사이트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통신 장비 기업 있고 개인적으로 오늘 장 끝나고는 이런 벨링 브랜드라고 미국의 현재 단백질 음료 1위 기업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셀시어스 같은 에너지 음료에 관심이 크긴 하지만 올해 주가 가장 많이 오른 음료수 기업은 이 벨링 브랜드거든요. 이런 것도 체크해 볼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백화점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많이 하는데 콜스 발표하고 이제 벌링턴 스토어 같은 좀 할인 매장도 실적 발표하고요. 그 외에는 로스 같은 이제 주택용품 업체, 뭐 베스트바이 이런 하이마트 같은 업체 있고 그리고 또 내일 눈에 띄는 건 에버크롬비 앤 피치랑 아메리칸 이글입니다. 지난주에 갭이 실적 발표라고 30%갭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갭은 이 3인 에버크롬비, 아메리칸 이글, 갭 그 3인방 중에 거의 가장 못 나가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그 갭조차도 30% 상승했는데 이 에버크롬비 현재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중 하나죠. 얼마나 잘 나올지 좀 관건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 주에 사실 이런 것보다 가장 관심 있는 건 이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 실적은 아마 이제 화요일 장 끝나고 수요일 날 새벽에 위원님이랑 부사장님이 빠르게 리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장전에 디어 이런 거 있고요. 목요일에는 땡스기빙데이 휴장입니다. 금요일에는 한국 시간 새벽 3시에 끝나는 반장 운영되고요. 주요 실적 발표 기업 방금 살펴봤으니까 오늘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꽤 눈에 띄는 기업들이 많이 포착됐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 항상 체크하는 이유는 미국의 어떤 산업이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어떤 기업들에 투자할 만한지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인데 비자가 정말 오랜만에 52주 신고가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간짜장님이 저한테도 매수 추천을 해주셨던 팔란티어가 52주 신고가에 오르면서 2021년 이후 최고가 수준에 왔더라고요. 저도 진작 살 걸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스스토어스라고 할인 매장 하나 있고 익스피디아, 카메코 올라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다들 아실 텐데 최근에 미국의 소비가 죽지 않고 또 해외여행 결제가 증가할수록 이 비자는 수익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현재 해외여행도 엄청나고 또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계속 강하다 보니까 비자 52주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자가 지난번에 이제 한 달 안 됐을 거예요. 또 배당 인상을 이렇게 16%나 발표하면서 배당 성장주로서의 강력한 위형을 이제 내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자 52주 신고가 갱신했고요.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상 최고가에도 거의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비자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팔란티어. 저희 팔란티어 주주분들 대한민국에 진짜 많으신데 팔란티어가 실적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52주 신고가를 가는 기업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AI에 대한 노출도가 워낙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 팔란티어 주가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카프 CEO가 실적 발표 때마다 계속해서 S&P 500에 편입될 수 있다라고 주가 펌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팔란티어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상황입니다. 2021년 한 6월 이후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팔란티어 얼른 오늘이라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주식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시점이 가장 싼 경향이 상당히 짙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로스스토어 나왔는데 이거 또 지난주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한번 이야기 드렸던 기업이에요. 드레스 폴 레스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의류를 구매하세요. 그런 의미인데 여기 가면은 이제 옷들이 막 있고 거기서 이제 하나씩 골라서 이제 싼 의류 찾아서 구매하는 매장입니다. 근데 최근 좀 미국의 어쨌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의류에 대한 지출이 옛날만큼은 크지 않다 보니까 이왕 살 거 좀 더 할인 매장에 가서 사는 경향이 있어서 로스 스토어 같은 이런 매장이 최근 잘 나가는 모습입니다. 로스 스토어의 경쟁자 중에는 이제 TJX가 있는데 TJX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에서 연간 가이던스를 약간 저조하게 되면서 조금 주가 하락했죠. 반면에 로스 스토어는 이렇게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알게 모르게 의류 기업 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아까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우선순위 거기서도 의류가 48%로 1위 차지하고 있었죠.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익스피디아 그룹이 꼽혔어요. 익스피디아 그룹이 지난주에 에버코어 ISI에서 목표 주가를 200달러 제시하면서 주가 엄청 올랐는데 이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진짜 많은 브랜드 갖고 있잖아요. 뭐 익스피디아, 트리바고, 뭐 호텔스닷컴, 그 외에도 뭐 VRBO 뭐 또 되게 많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가 이 원키 로열티 프로그램이라고 이거를 지난 7월 말쯤에 출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익스피디아에서는 익스피디아 로열티 따로, 호텔스닷컴에서는 호텔스닷컴 로열티 따로, 이 브랜드마다 다 로열티가 따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텔스닷컴을 뭐 10박 이용하면은 1박 무료 주고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 모든 플랫폼이 통합해서 10박 채우면은 1박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뀌어가지고 현재 익스피디아 그룹의 이 어플 생태계가 이제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따른 기대감이 현재 상당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 온라인 여행 업계가 또 이 AI에 대한 수혜를 상당히 강하게 입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미국의 스태티스타에서 또 설문조사한 걸 보면은 10년 후에 AI가 여행의 70%를 책임질 것이라고 이 설문조사에 사람들이 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75%는 여행의 숙박을 AI가 대체할 것이고 또 74%는 이거 항공권 예약,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제 이런 거, 교통편 예약, 뭐 여권 발급, 이런 것, 여행자 보험, 그런 게 다 앞으로 생성형 AI가 이걸 대체할 거라 하면서 부킹홀딩스나 이런 익스피디아 그룹, 이런 기업들이 여행 수요 증가도 있지만 향후 AI 전환 시장에서 또 강력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스피디아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에 진짜 파죽지세로 주가 상승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200달러 제시했는데 아직도 136달러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에는 이 카메코 기업이 나왔어요. 이 카메코 기업은 우라늄 채굴 업체인데 이것도
예전에 안동우 이사님께서 심층적으로 다뤄주신 적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이 자꾸 상승하는 이유가 현재 우라늄 가격이 과거 2011년에 기록했던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최고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가격이 상승하면은 결국 우라늄 채굴 업체는 수익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최근 이제 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회의론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게 생각보다 친환경은 맞지만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뭐 좀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이게 좀 그, 그게 크다, 간극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석유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고, 이제 우라늄 이 원자력 에너지 이게 또 새로운 친환경으로 요새는 많이 채택되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은 원래 천연가스가 싸가지고 그 가격이 저렴해서 가스 많이 썼는데, 요새 또 미국에서도 이제 천연가스도 쓰면서 우라늄 원자력도 많이 짓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카메코 같은 우라늄 채굴업체 이렇게 52주 신고가이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52주 신저가 경신 기업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로거 나왔고요. 두 번째는 피스컨 나왔습니다. 크로거 지난주 금요일에도 52주 신저가 경신 기업에 나왔는데, 이 월마트에 이은 미국의 2위 식료품 소매 체인이에요. 근데 이 기업은 월마트 실적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다 보니까 크로거도 52주 신저가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스커 나왔는데, 이거 국내 요새 투자하시는 분들 있나 모르겠네요. 한창 옛날에 이제 팬데믹 때 상장했을 땐 막 관심 가지는 분들 많았는데, 결국 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면 인하할수록 얘네가 이제 치킨 게임에 들어가서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가 정해놓은 어느 정도 가격에 팔아야 이제 마진이 남는데, 테슬라가 계속 가격을 낮추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차량 생산량도 엄청나게 하향 전망했거든요. 그리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기업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든크로스 기업 나온 기업은 아까 살펴봤던 익스피디아입니다. 아까 기업에 대해 설명했으니까 따로 체크해보진 않겠고요. 이렇게 최근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드크로스 나타난 기업은 업스타트 홀딩스인데, 이것도 국내에서 조금 이제 많이들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AI 대출 플랫폼인데, 그러니까 이제 AI가 신용 평가를 해서 그 점수에 맞게 이제 대출을 해주는 중개 기관이에요. 근데 이 고금리 상황에 조금 이 대출 수요도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가장 결정적인 게 이거에 대한 이제 공매도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얘네가 결국 그냥 AI 하이프, 그러니까 이제 AI 과대 광고에 불과했다, 그런 전망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하향 돌파하는 200일 데드크로스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스타트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근데 이 기업이 옛날에는 이 미국의 가장 지배적인 신용평가 점수인 이 피코 스코어를 앞으로 짓밟고 대체하게 될 거라면서 엄청 각광받았는데, 현재 시간이 흘러보니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피코 스코어 계산하는 이 페어아이작 피코 기업은 현재 사상 최고가 계속 랠리하고 있고요. 반면에 피코 스코어 짓밟는다고 이제 나왔던 AI 광고하는 그 업스타트 홀딩스는 계속해서 52주 신저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과대 광고에 대해 조금 경계해야 할 그런 교훈이 있겠죠. 그리고 오늘 투자 의견 나온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잉, 첫 번째 기업은 보잉 나왔는데, 도이치방크에서 새로 투자 의견 중립에서 매수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어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204달러에서 270달러로 이렇게 엄청 크게 상향해서 상승력이 30%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 두바이 에어쇼 영향이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도이치방크에 따르면은 보잉의 항공기 인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게 실적 개선에 지속적인 근거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잉은 이 항공기 인도가 증가해야 수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인도량 증가가 잉여연금 흐름의 긍정적 변곡점으로 이어질 것이라 평가하면서, 도이치방크의 논리에 따르면은 인도량이 증가하면 잉여연금 흐름이 증가하고, 잉여연금 흐름 증가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보잉이 어쨌든 에어버스가 오히려 올해는 이제 에어버스가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보잉 737 맥스 추락 이후엔 좀 보잉이 문제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에어버스의 엔진을 제작하는 롤스로이스의 그 비행기 엔진이 약간 결함 문제가
좀 많이 붉어지고 유지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슈가 각광받으면서 최근에는 이제 보잉이 더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두바이 에어쇼에서 보잉은 약 280대 정도 항공기 수주했고 에어버스는 80대 정도밖에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바로 따끈따끈한 투자 의견 나왔습니다. 에버코어 ISI에서 오늘 이제 샘 알트먼 CEO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사업에 영입되자마자 투자 의견 냈는데 투자 의견 비중 확대에 목표 주가 432달러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이 두 분 아주 레전드 경영인들이죠. 이렇게 써 있는데 에버코어 ISI에 따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투자자들에게는 결국 샘 얼트먼 사가가 좋은 방향으로 끝났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면서 알트먼과 이 브록만 공동 창업자죠. 이 사장님 이분들이 이끄는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연구팀의 설립은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말간 되게 엄청 급박하게 이게 막 이야기가 나오고 되게 진행됐는데 결국 최종 승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이라는 평가입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분들 다들 발 편하게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 의견 오늘 새로 나온 기업 중에 이거 좀 개인적으로 눈여겨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델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델이 되게 올드한 기업이란 평가도 많았는데 이게 진짜 옛날엔 엄청 올드했어서 기업이 막 자진 상폐했다가 다시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을 좀 챙기겠다고 이제 해서 오늘 이 멜리우스 리서치라고 많이 들어보진 못한 리서치 기관인데 얘네가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원래 목표 주가는 보통 1년 단위로 제시하는데 얘네가 향후 2년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그걸 95달러로 제시했는데 현재가 대비 상승률이 30% 나타나고요. 이 델이 얘네 말에 따르면은 잠재적인 PC 업그레이드 주기하고 AI 서버 시장으로의 확대가 이제 기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미주미 사무실도 오늘 컴퓨터를 교체했거든요. 이게 보통 다 팬데믹 때 이제 2020년에 컴퓨터 구매했던 사람들이 컴퓨터 교체 주기가 보통 3에서 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2023년 거의 끝나가고 24년, 25년 와가니까 이제 PC 업그레이드 주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이 델 같은 PC 공급 업체 이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얘네가 또 이렇게 엔비디아랑 협업해서 이 델 서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AI 후광 효과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AI 시장이 커질수록 점점 이게 AI 후광이 더 넓어지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얘네 말에 따르면 이제 우수한 규모와 유능한 경영진을 갖춘 구조적 점유율 상승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델 CEO가 아마 전 세계 부자 순위 한 25위 뭐 그 정도에 있을 겁니다. 되게 유능하신 분이죠. 이 델 키워가지고 그렇게 부자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기업 내년에 우버하고 팔란티어도 S&P 500 편입 이슈가 있지만 델 테크놀로지도 S&P 500 편입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가총액이랑 뭐 수익 한번 평가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까지 사면 배당받는 기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 기업 나왔는데 둘 다 호텔 기업이네요. 일단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메리어트 계열사 운영하는 기업이고 배당 수익률 1.01%, 배당 지급일은 12월 말로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얏트 호텔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배당 수익률 더 낮은데 배당 지급일은 12월 6일입니다. 최근에 이 호텔 기업들 주가가 또 알게 모르게 사상 최고가에서 52주 신고가 다 가고 있거든요. 이 최근에는 조금 이제 CPI 데이터 보면 호텔 숙박료가 낮아지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결국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이 2024년 11월까지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예,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뭐 테일러노믹스, 스위프트노믹스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을 하는 지역에는 호텔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한다는 그런 경제적 용어가 있습니다. 결국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내년 11월까지는 공연을 하기 때문에 이 호텔 가격들 계속 상승할 여력이 있거든요. 방값이 공연하는 데마다. 그러다 보니까 호텔 기업들 내년 11월까지는 그래도 수익이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